11주차 강의 요약 및 설명을 하게 된 2016-1138일 이진훈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과 페라스틱 서스 드레인 레지스턴스, 아웃풋 컨덕턴스, 트레인 실리콘, 서브트레스홀드 커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입니다. 먼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은 식이 이렇게 되고 이 추가된 식을 이용해서 IDS를 표현하면 이렇게 추가된 항이 나오고 이 부분을 이제 VD 셋으로 정리를 할 시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부분 항이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ID 셋을 롱 채널일 때와 숏 채널일 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롱 채널일 때입니다. 롱 채널일 때는 L이 크기 때문에 일렉트로 필드의 세츄레이션과 L 곱한 부분이 VGS-VT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즉 이 부분이 0으로 사라지게 되어 VD 셋은 원래 있던 식이 나오고 ID 셋 또한 처음에 롱 채널에서 구했던 식이 아이디어하게 나왔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숏 채널일 때는 L이 작기 때문에 VGS-VT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항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VD 셋은 이렇게 식과 같게 되고 이 저희가 앞에 롱 채널 때 구했던 VD 셋보다 작은 전압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ID 셋은 W, V 셋, C 옥스, VGS-VT-M 일렉트로필드 셋 세츄레이션 일렉트로필드 곱하기 랭스가 되고 세츄레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VGS-VT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롱 채널, 그냥 롱 채널만 생각할 때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생각할 때 VD 셋 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롱 채널일 때는 핀치 오프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값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값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랭스가 작아질수록 롱 채널만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핀치 오프 현상 때문에 VD 셋 값이 일정하고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추가해준 부분에서는 L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숏 채널이 돼 VGS-VT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VD 셋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IDS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즉 아까 식에 따라서 C옥스의 VGS-VT를 늘리는 것이 답입니다. 먼저 C옥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T옥스를 낮추거나 VGS를 키우거나 VT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모두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데 먼저 C옥스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T옥스를 작게 해줘야 되는데 T옥스를 작게 해줄 경우 터널링이 발생해 전류 리키지와 릴러블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VGS가 커질 때입니다. VGS가 커지기 위해서는 VG가 커져야 되는데 VG가 커진다는 것은 그 모스펫에 소비하는 파워량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T입니다. VT가 작아지면 IOF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리키지 볼테이지가 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라스틱 소스 드레인 레지스턴스입니다. 스케일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요도가 올라가는데요. 먼저 저희가 원래 구했던 VGS나 VDS가 VGS 다시 VDS 다시로 되게 됩니다. 이 다시는 익스트린식을 말하는 부분으로 즉 외부에 전압이 걸렸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RS와 RD 이쪽에 M 플러스 디퓨전 컨택터 저항이 생기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VG가 VG-ID RS가 되고 VD 같은 경우도 VD-ID RS 더하기 RT 값이 되게 됩니다. 즉 실제 저희가 준 전압보다 실제 모스펫에 걸리는 전압이 더 낮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ID 셋 같은 경우 원래 ID 셋 제로가 이제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ID 셋 제로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더 작아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식이 더 작아진다는 것은 ID 셋이 작아진다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RE 현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아웃풋 컨덕턴스입니다. 아웃풋 컨덕턴스는 ID와 VD의 슬로프 부분으로 이렇게 GDS라고 표현하며 VDS ID 셋을 VDS로 미분한 것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는 맥스 볼티지 게인 같은 경우가 클수록 모스펫의 성질이 좋은데요. 저희는 이 식을 트랜스 컨덕턴스를 아웃풋 컨덕턴스로 나눈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돼서 게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큰 게인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분모항에 있는 GDS가 작아져야 되는데
GDS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DT에 있는 VDS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두 현상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인드 실리콘입니다. 기계적인 힘을 가용해 실리콘을 비틀어 성능을 더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드레인과 소스에 실리콘 이외의 다른 물질, 저마늄 같은 물질을 넣어서 격자상수를 다르게 해줘서 구조를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꾸면 일렉트론과 홀레 모빌리티가 올라가 ID가 증가하는 형태로 성능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브스레솔드 커런트입니다. 말 그대로 I 오프일 때가 정말 오프가 아니란 상태인 겁니다. 즉 전류가 약간은 흐른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VGS가 VT보다 작을 때, 즉 오프 현상에서도 실제로는 커런트가 존재합니다. 이 커런트를 저희는 서브스레솔드 커런트라고 말합니다. I 오프 스테이트 커런트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VGS가 0이고 VDS가 VDD일 때 저희는 I 오프라고 말하고, 인버전 커런트 센츄레이션이 작은 값을 띠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볼 시 서피스 포텐셜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실제 전자들이 약간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C 뎁스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C 옥스와 C 뎁스 사이에 이 서피스 포텐셜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서피스 포텐셜을 저희가 구하려는 VGS로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CX 더하기 디플리션 영역의 C분의 C옥스 값이 나오게 돼서 이 부분을 저희는 에타분의 1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에타는 1 더하기 C옥스분의 C 디플리션이 되고, 서피스 포텐셜 같은 경우 즉 컨텐션 값과 VG분의 에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식에 따라 서피스 포텐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IDS라는 식은 익스포넨셜 QGV분의 에타 K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로그식으로 표현했을 때 IDS와 VGS 간의 관계식에 이렇게 슬로프가 나타나는 부분을 저희는 1분의 S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서브스레솔드 영역으로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S를 저희는 서브스레솔드 스윙이라고 표현하며 에타 곱하기 60mV, 여기다가 온도값이 들어오게 되면 서브스레솔드 볼티지 같은 경우는 밀리볼트 퍼 데크의 단위를 가지며 에타 곱하기 60mV 곱하기 300K분의 T 온도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식에서 봤듯 확인하게 되면 에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VDS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의 에타 값을 원하고, 최소의 에타 값을 찾기 위해서는 서브스레솔드 스윙이 작은 값, 즉 아이디어를 할 때는 에타가 1이 돼서 60mV per decade가 되게 됩니다. S 같은 경우는 이제 60mV 곱하기 1 더하기 이 부분인데,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I 작아져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서브스레솔드 스윙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에타가 작아져야 되고, 에타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일부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C 옥스분의 C 뎁스 부분이 작아져야 됩니다. 즉 C 옥스가 커지게 하기 위해 T 옥스가 줄어들거나 C 뎁스를 줄이기 위해서 서브스트레이트 도핑이 작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앞에서와 같이 T 옥스가 작아지면 터널링 현상이 발생해 리키지가 발생하며 리버빌리티가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 디플리션 영역이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서브스트레이션 도핑을 줄이면 이 VT에 의해 이 도핑되는 영역이 자유로운 그 파라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효과라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VG가 VT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큰 경우에는 사실 이미 그 트랩 부분에 전자들이 다 찾아 들어가지만, 이렇게 VG가 VT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실리콘 본딩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트랩 부분에. 이 부분을 저희는 결함이라 해서 디펙트라 말하고, 이 차이는 이제 서피스 포텐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결함이 이제 리키지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이제 발생하는 저희는 캐피시터를 C
인터페이스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C 인터페이스가 추가되고 C 뎁스와 C 인터페이스가 병렬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베타 값이 이렇게 윗부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베타가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 C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형식은 성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 인터페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트랩을 줄여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퍼펙트한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